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네, 코리아타임스 박시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참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이 이번 주입니까? 예, 어찌 보면 이제야 1주년이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20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번 주 일요일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워낙 그동안 이슈가 많아서 이제 1주년이 이제야 1주년이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약간 뭐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결국 그런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지금 분석들 그리고 이제 뭐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결국 국민들의 평가가 가장 먼저 중요하겠죠. 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죠. 폴리티코와 이제 모닝 컨설트라는 곳에서 공동으로 1988명을 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르면 그 응답자는 35%가 그 지난 1년간의 어떤 트럼프의 어떤 정책을 한 F 학점이다 이렇게 그 좋지 않은 점수를 줬습니다. 네. 그리고 C 학점을 준 사람은 14% 되고요. D 학점이 11%. 이렇게 보면 C 학점 이하가 합치면 60% 정도가 됩니다. 결국은 뭐 많은 경우가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어떤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그것에 대한 어떤 이유는 가장 큰 것은 뭐 기후변화, 어떤 기후변화 협정도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어떤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 했던 것을 또 파기하는 어떤 움직임도 가졌고요. 그 외에 어떤 다양한 어떤 외교적인 그리고 그 논란 이런 것도 결국 이런 부정적인 평가의 어떤 하나의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지만 공화당 쪽에선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좀 후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역시 또 민주당 쪽에서는 역시 뭐 어떤 당연히 그 좋지 않은 평가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차기 대통령 후보 물망이 막 오르고 있는 등 이런 내용을 보면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뽑겠다는 지지자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 윈프리가 최근에 이제 어떤 뭐 다음 대선 주자가 되느냐 이렇게 뭐 얘기가 많이 한때 돌았었죠. 아직까지 뭐 본인 자체가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역시 그 트럼프에 대한 역시 반감을 어떤 표현하는 하나의 좀 징후라고는 분명히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과 이제 NBC 방송이 900명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6%만이 만약에 2020년에 어떤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지지를 표를 주겠다 이렇게 36%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중에 52%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에겐 여러 가지 증거로 봤을 때 이제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43%만 어떤 트럼프가 재선을 추진할 경우에 표를 던져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40%는 투표는 하되 공화당 후보 중에 하되 트럼프 말고 다른 후보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은 뭐 앞으로도 트럼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국 재선을 위해서는 공화당 내부의 어떤 단속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 트럼프 대통령의 1년을 보면서 도대체 21세기 초입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세계사적인 문명 변화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이런 뜬금없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말 1년 동안에 신기록 많이 세우셨죠, 이분? 예, 그렇습니다. 미국 이제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 그동안 트럼프 1년 동안에 어떤 새로워진 신기록들에 대한 좀 내용이 몇 개 좀 나왔습니다. 일단 취임 첫 해 평균 지지율이 이제 그 역대 최하로 지금 기록이 됐는데요. 그 전까지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9%.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39%로 무려 10%나 이것을 또 깎아먹는 어떤 것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신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ABC 방송 어떤 언론마다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ABC 방송은 결국은 트럼프 자기의 어떤 자책이다. 이제 싸움과 분열을 일으킨 어떤 그런 결과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폭스뉴스는 친 트럼프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비슷한
결국 언론이 어떤 적대적으로 트럼프를 묘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다. 이렇게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백악관의 어떤 주요 직책이 79개의 직책이 핵심 그 직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의 어떤 최초 1년에 어떤 물갈이된 비율이 가장 어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높았다라는 건데요. 81년 이후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36%인 한 29개에서 28개가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 때는 9명이었는데, 그리고 그 전까지 가장 높았던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요. 그때는 1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해도 2배 이상이 높은 어떤 것으로 해서 결국은 물갈이도 그만큼 많았고, 그것은 결국은 뭐 어떤 인사에 있어서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뭐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것도 한 단적인 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참 부럽네요. 오바마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 때 가장 많은 17명이 했다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 때는 9명.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공화당 때 일을 했던 강요들 중에서 능력인 분들은 정책의 영속성을 위해서 계속 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결국은 또 그 선거 이후에 어떤 새로운 참모들이 나왔지 그 참모들이 또 임명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하나 관심 볼 만한 것은 스티브 배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선거에 어떤 전략가고 참모라고 최측근 참모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도 1년이 안 돼서 이제 빠졌다는 거죠. 그만큼 결국은 어떤 최측근 참모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과의 신뢰 관계조차도 좀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한 면도 있었다. 그것이 어떤 취임 첫 해에 어떤 나타난 단지 상황일지, 아니면 이제 2년 차에서도 그런 것이 계속 나타날지, 결국 이것 자체가 어떤 트럼프 정부의 어떤 안정적인 운영, 이것이 담보가 어떤 보장될 것이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국의 대통령께 이런 질문을 드리면 좀 실례일 것 같기도 하지만,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워낙 기행을 많이 해놓으시니까, 또 말씀도 다양하게 하니까 이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우려 아닌 우려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건강 상태, 정신 건강 상태는 한번 어떤 지적들이 나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너무나 어떤 대통령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 그리고 특히 튀는 발언 같은 것을 많이 했고요. 또 최근에 나온 어떤 미국에서 화제가 된 책이죠. 이제 Fire and Fury라는 책에서 또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심리 상태를 갖고 있다, 이런 어떤 주장을 그 저자가 하면서 또 이런 미국 내에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그리고 또 작년 12월이죠. 연설 도중에 발음이 이렇게 또 뭉개지는 또 모습을 보여서 또 실제로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건강에. 이런 얘기도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건강검진 결과가 이제 지난 16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대통령 주치의가 직접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어떤 우려가 이제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해서 요청해서 자신의 인지능력 검사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결과를 결국은 30점 만점에 30점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문제는 없다. 뭐 이런 좀 내용이 지금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나왔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기까지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타임스 박시수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오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코너 시간에서는
다른 것 아니죠.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요즘 참 논란이 많은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저도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서 우리나라 빗썸이라고 하는 거래소의 이 비트코인 거래 가격과 그다음에 미국의 비트코인 위즈덤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동시에 열면서 지금 쳐다보면서 박병률 기자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병률 기자, 혹시 비트코인 네. 얼마 가지고 계세요?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는 네. YTN 사측에 네. 앞으로 제 이 방송 진행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뭐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 같죠? 네. 근데 리스크는 좀 클 수도 있겠네요. 왜요? 아무래도 이 가상화폐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아주 돈을 많이 버시든가. 네. 아니면은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뭐 소위 흔히 하는 말로 저렴한 말로 인생 한 방인데 뭐 있습니까? 그냥 비트코인으로 찾아놓고 쭉 저축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자, 농담이었고요. 오늘 가상화폐 시세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뭐 직접 보신다고 하셨지만. 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저도 지금 막 확인해 보니까 비트코인 지금 다시 1,400만 원 넘어섰죠. 12.35% 올랐네요. 네, 비싼 기준입니다,만. 네. 어제보다 142만 원 더 올랐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 사실 시총이 큰 리플의 경우도 지금 1,800원대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보다 약 한 40% 올랐고요.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시는 이더리움 예. 또 어제보다 13% 정도 올라서 한 126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빗썸 기준으로 보면 여기 올라와 있는 모든 가상화폐 가격이 어제 이 시간에 비해 가지고 적게는 10%, 네. 많게는 지금 40%까지 가격이 회복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좀 반등은 했습니다만 예. 비트코인의 경우 최고 고점이 2,500만 원까지 갔었다는 것을 예. 감안해 보면 그 고점에 비해서는 아직은 한 60%, 70%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미국 쪽 비트코인 위즈덤 사이트를 보니까요. 네. 일주일 거래의 증감이 나와 있는데 네. 미국 시장에 일주일 동안 가격이 마이너스 18.43포인트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비트코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영향을 우리나라에서 미치고 있네요. 우리나라가 선도 시장이 되어 있네요, 지금. 근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사실 이게 어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그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한 데는 뭐 두 가지 정도 제가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뭡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 가격 하락은 일단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거래소 폐쇄 카드가 아직 살아있는 옵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네. 여기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때마침 또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제 장외에서까지도 이 개인 간의 거래, 즉 P2P 거래를 막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시장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이 악재가 쏟아지면서 예. 폭락한 것 아니냐 이게 뭐 전반적인 얘기였는데요. 예. 이와 함께 또 어제 또 미국 쪽에도 보면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이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첫 번째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였는데. 예. 요게 실질적으로는 악재가 더 컸다라는 지금 얘기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어제 마감 청산 직전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급락한 채로 끝이 나면서 예.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은 2배가량 지금 차익을 얻었다. 예.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 사실 비트코인이 선물에 이제 그 상품이 되었을 때부터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가격 하락에도 베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혹시 그런 의도가 아니냐 예.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예. 비트코인의 경우도 이제 소수의 몇 명이 대부분의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고래라 부르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쪽에서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 가지고 시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예. 혹시 이제 그런 손들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주식 증권 거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박빈우 기자가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토시라든지 일부의 큰 손들이 이 대주주의 행사를 할 수 있듯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폐라는 개념과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해 놓으시고요. 자, 가상화폐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속도의 차이, 다른 것들은 주식은 아침 9시에 열어서 저녁 4시에 문을 닫고 이렇게 시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가상화폐 시장은 24시간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가격 변동폭도 어제도 140만 원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 정도가 되면은 시세 조작이나 해킹이나 여러 가지에 취약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주식처럼 무슨 사이드 브레이크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없고요. 서킷 브레이크도 네, 없고요. 뭐 마음 놓고 올라갈 수가 있고 하루에 뭐 40-50% 네.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또 법도 없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밖에 있다 보니까 예. 정부가 지금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예. 그렇다고 이제 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 가상통화 즉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것이냐. 네. 또 이런 또 딜레마에 빠지니까 네. 사실 정부가 어려운데 오늘 저 국회 정무회에서도 이 가상통화에 대한 예.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계속 이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를 인정을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당연히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예. 또 대책의 강도도 어떻게 할 거냐. 예. 계속해서 이제 질문이 좀 쏟아지고 예. 또 답변이 되는 오늘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 이런 첩보가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고 중소기업 벤처부가 400억 가량인가 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무슨 네.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네, 오늘 저 국회 정무위에서 나왔던 이제 질문인데요. 네.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가 예. 지난번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다. 예. 이거 사실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이 정부 발표 이후에 그때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을 했었는데 예. 그 전에 미리 이제 일종의 내부 정보를 듣고 뺀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영식 금융감독원장이 그 내용을 통보받아서 이제 조사 중이다. 예. 얘기를 했고요. 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내부 거래 관계를 하는 이런 네. 공무원이 내가 아는 한두 명 좀 사례가 있어가지고 진상 조사를 하도록 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일단 예. 좀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실제로 저도 이제 말을 좀 들어보니까 예. 그 금융위원회라든가 금융감독원 같은 이런 직접적인 금융당국에서도 직원들이 그동안 많이 좀 가상통화 거래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뭐 불법도 아니었었고요. 예.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앞선 선진 투자처럼 이제 보였기 때문에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재미로 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금융당국에 있는 분들이 증권 투자를 할 때는 제한이 있습니다. 있죠. 예, 1인당 횟수 제한이 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 1인당 한 20회를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넣고 빼고 합쳐가지고 1년에 10회 이상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좌도 하나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주식을 투자를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건 아니지만 예. 최소한으로 이렇게 자제하도록 이렇게 막는 장치가 있는데 예. 가상화폐의 경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예.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오고 뭐 이렇게 저희가 알려지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했던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는 그 중에서도 이제 한 분은 이런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미리 뺐다 이런 얘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좀 도덕성에 좀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정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모 방송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은 출신 한 분이 옆에 패널로 나오셨길래 네. 이게 법정화폐하고 가상화폐하고 많은 국민들이 혼돈스러워 하신다. 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의 대체제냐 보완제냐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정의를 네. 한국은행에서 내려야지 자꾸 이걸 누가 내리라고 하는 거냐. 네. 한국은행 당국자들은 뭐 하고 계시냐라고 제가 막 패널에 계신데도 이렇게 좀 큰 소리를 냈거든요. 네.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책임진다는 표현보다도 정부가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은행이 해야 됩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국무총리입니까? 아니 뭐 사실 정부가 곧 한국은행이고 이게 사실 하나의 몸이죠. 한국은행은 사실은 독립기관으로 또 봐줘야 되잖아요. 네, 독립기관이 하지만 그래도 예. 우리나라 이제 전체 그 기관 중에 하나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 네, 예.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한은의 입장에서 딜레마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가상화폐라는 게 정부가 발행한 화폐가 아니다 보니까 예.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 체계, 즉 정부가 신용으로 발행을 하고 그 돈을 이제 쓴다라는 그 개념에서는 한은 입장에서는 네. 이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우리나라 이제 기관 체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은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금 권한을 준 부분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게 이제 상품인지 예. 아니면 화폐인지 뭐 아니면 이게 정말 도박인지 지금 결정을 내고 있고 네. 또 한은은 지금 한 발 지금 떨어져가 보고 있는데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한은이 좀 적극적인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지금 한은이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예. 요거는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TF가 만들어졌죠. 근데 디지털 화폐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예.
정부가 발행하는 일종의 이제 그 디지털 화폐인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 가상화폐의 의미는 정부가 개입되지 않고 사실 민간들이 돌리는 개인이죠. 네, 예. 이게 이제 탈중앙화된 이런 화폐인데, 네. 요거는 이제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종의 네. 뭐 가상화폐 형식, 예. 디지털 화폐 형식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전 세계 지금 중앙은행들이 같이 지금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0635번님이 주식은 한 주, 두 주, 주라는 단위의 액면가가 정해져 있는데 비트코인도 단위와 액면가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박빈율 기자께서 답을 주시겠습니까? 네, 원래 이게 단위가 원래 이제 1비트 이렇게 1비트코인 지금 단위는 있긴 한데. 예. 근데 주식과 가장 다른 게 한 주식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예. 0.1, 0.01, 0.001 이렇게 지금 거래가 가능합니다. 빗썸에서는 0.1 단위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네, 원래는 한 주당 1,000만 원 이러면 1,000만 원 있어야 한 주를 사는 건데. 네. 이 0.1주면 100만 원에서 살 수 있죠. 그 이유가 이게 P2P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깰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전자화폐니까. 주식은 예. 한 주를 깰 수가 없는데. 예. 요거는 뭐 0.1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10만 원만 있어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설명이 됐을 거로 보고, 이제 제가 한번 들어가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려고 저도 이 계좌를 열려고 회원가입을 했어요. 네. 빗썸에. 그랬더니만 가상 계좌가 막혀 있더라고요. 계좌 개설이 안 된대요. 네, 지금 막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부가 이제 이달 말까지 신규 계좌 더 주지 않겠다 얘기했고요. 네. 또 이제 실명 확인된 계좌에 한해서만 계좌 개설을 해주겠다. 네. 지금 여기 지금 이번 달 말에 이제 말까지 조치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네. 가상화폐를 투자했던 많은 분들은 이달 말만 되면 또 다시 뜨지 않겠느냐. 예.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규 계좌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추가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예. 그리고 추가로 이제 자금이 못 들어오니까. 예. 현재로서는 이제 일종의 이제 투기 광풍이 약간 이제 자제가 되는데 만약 이게 트이게 되면 네. 새로운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그렇겠죠. 돈도 들어오게 되면 뜨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뜻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많은 격려 문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